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알이 닦던 그 암이 높게 흔들리우며 죽음을 입맞추었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 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하니 붉으랴.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호는 수주요. 변영로는 경기도 부천 출생입니다. 중앙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3학년 때 중퇴한 뒤에 중앙기독청년회관 영어반을 6개월 만에 수료하고 17살 때 영시 코스모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1918년 중앙고보 영어교사가 되어가지고 1919년 3.1운동 때는 YMCA에서 독립선언서를 영역을 해서 해외로 발송을 했습니다. 1920년에는 폐허 동인으로 문단에 데뷔를 했죠. 1922년 이후에 개벽지를 통해서 해학이 넘치는 수필과 발자크의 작품 등을 번역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1924년 일제하에서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시집 조선의 마음을 내놓았고 193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 대학을 수료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1935년에는 동아일보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신가정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신가정 표지에 송기정 선수의 다리만을 게재하고 조선의 건각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등 일본 총독부의 그 비위를 건드려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1927년 우리의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두만강 상류를 끼고 가며 정계비, 천지가에 누워 등 10여 편의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1949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을 했고 수필집으로는 명정 40년이 있고 1981년 3월에 그의 20주기를 맞아 새로 발견된 그 작품까지를 수록을 해가지고 수주 변영로 문선집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변영로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충신과 연료들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을 해서 섬세한 전통 정서와 기계 높은 민족 정신으로 형상화시킨 시인입니다. 이 작품도 이와 같은 그의 시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임진왜란 때 진주 그 촉성루에서 외장 계단위를 안고 남강에 뛰어들어서 순국한 논개의 우국 충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백조 동인들이 암울한 시대 상황에 굴복을 해서 한숨과 눈물만을 토로한 그 대표적이고 감상적인 시를 쓴 데 비해서 그는 민족적 패배감에 젖어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논개의 우국 충절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창가 형식의 시는 자칫하면 밖으로 풍기는 그 정열을 앞세우거나 개념적, 교훈적으로 흐리기가 쉬운데 이 시에서는 주제가 내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박하지만 정확한 비유에 의해서 조직적인 시의 그 미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는 아주 뛰어난 수사적 기교가 구사되고 있습니다. 즉 애국심을 상징하는 불붙는 정열, 역사를 상징하는 푸른 그 물결, 이 대조가
다시 충성심의 그 상징인 붉은 그 마음과 색의 그 대조를 이룸으로써 아주 선명한 인상을 준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젊은 미인을 표상하는 아미, 또 석류속 같은 입술, 양귀비꽃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유미적 세계를 또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남강물이 푸르게 흐르는 한 논개의 조국에 또한 영원하리라고 끝을 맺음으로 해서 드높은 민족적 저항의식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의 의미를 특정한 시대적 한계 안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 시의 그 의미는 관념적인 애국주의의 범주 밖에 또 있습니다. 즉 인류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자가 있게 마련인데 그에 저항하는 민중의 분노와 정열은 종교보다도 깊고 사랑보다도 강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분노와 정열이야말로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역사의 물결을 흐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표현 방법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죠.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고 대조법도 있고 비교법도 있고 영탐법, 서리법, 직유법, 대구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붉음과 푸름이라든가 이런 색채적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눈에 띄죠. 율격 또한 그 사음보로서 고전적 균형미와 경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구성이 각 연마다 본사가 나오고 후렴구가 나오는 민요적 형태를 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렴구는 본사의 의미의 강조 및 음악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년에서 조선을 유린한 외적에 대한 농계의 분노와 애국적 정열이 종교보다도 깊고 사랑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대조법과 직유법을 통해서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2연에서는 외장을 안고 강물을 향해 뛰어드는 그 죽음의 순간을 오히려 미화하고 있죠. 이 죽음에 대한 미화는 농계의 고운 자태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미와 입술과 같은 어쩌면 관능적인 이미지가 서로 어울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죽음과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농계의 아름다운 자태로부터 입맞춤이라는 의의를 매개시킴으로써 농계의 죽음조차도 아름답고 숭고한 것으로 승화시키는 시적 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미는 누에 나방의 그 촉수처럼 털이 짧고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굽은 아름다운 눈썹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미인의 눈썹이죠. 자, 그 다음 3년에서는 논개의 그 거룩한 혼이 강물의 유구한 그 흐름과 함께 길이길이 빛날 것임을 역시 색채적인 대조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후렴구입니다. 이 후렴은 농개가 빠져 죽은 남강의 물결의 색채가 강낭콩 꽃의 그것보다도 또 그러한 농개의 그 애국적인 정열의 색채가 양귀비 꽃의 그것보다도 더 강렬함을 색채의 대조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를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부각시켜 준다고 하겠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